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 해설 강의,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목차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머릿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서두라고나 할까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제 서두, 머릿말 이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차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각 횟수마다 내용은 다 각기 아마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거 하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사실 영어 훈민정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그러니까 영어 성공, 영어 알아듣기, 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그 방법은 이제 그 책에도 영어 훈민정음 안에도 이제 써 있지만, 자, 소리 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리 냈던 것을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반복입니다. 반복. 이것은 이 반복은 정말 어떤 학문을 공부하더라도 아마 가장 중요한 공부 학습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 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가 발음 교정 카드, 그리고 또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카드, 거기다 소리를 내면은 정말 훨씬 더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영원어민의 내가 발음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들으면은 알거든요. 이게 영원어민 발음에 가까운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한 내공입니다. 내공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물꼬만 튀어지면은 영어 성공을 바로 상당한 가속도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자, 소리를 내서, 그 다음에 반복, 3, 4일 전 거, 이런 것을, 부터 반복을 잠깐 또 싹 훑어가듯이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 저는 믿고, 뿐만 아니라 이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국내 또 세계 최초 영어 파닉스를 애매모호한,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이런 파닉스를 펴내면서 제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시간 거를 한번 반복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 복습을. 지난번에 제가 영어 파닉스에 사실상 천기 누설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천기 누설. 뭐냐면은요,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에너지 절감 법칙으로 진화했다. 영원어민 파닉스는 바로 이 에너지 절감 법칙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영국 사람들의 영어는 이 말하는 게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말하는 게. 그건 이제 또 후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이퀄하고 또 이퀄하고 다른 점.
자, 이 에너지 절감 법칙으로 이제 이 진화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는 이퀄이라고 하고 미리엄 웹스터에서는 이퀄이라고 했어요. 이퀄이라고. 네. categorical 이렇게 하고 categorical 이렇게 미리엄 웹스터는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equa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초성이잖아요. 초성. 요것이 초성인데 여기에 초성이 자음이잖아요. 이 자음 초성 종성화. 자, 에너지 절감 법칙을 하려고 그러면은 초성 종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성을 여기 앞으로 종성, 이 앞 음절에 종성으로 치환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영 원어민의 파닉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아시면 사실상 영어 훈민정음을 다 아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 훈민정음에 이게 사운드 셀러블이라는 거죠. 여기에 키읔을 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한 거죠. 키읔이 이 받침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영 원어민의 파닉스에 대한 일종의 천기 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또 지금에도 제가 이제 쓰기를 어떻게 썼어요? 에너지라고 썼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한글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이렇게 발음하면은 원어민들 못 알아듣습니다. 원어민들은 절대로 에너지라고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영어 훈민정음 안에 에너지를 찾아보면 이 에너지는 뭡니까? energy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초성 종성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은 요 자음을 여기에 받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nergy 에너지. 이렇게 하면은 거진 액센트도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에너지.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로 하면은요, 여기서 가장 큰 소리 나는 게 이거예요. 에너지. 너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틀린 액센트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 약 한 100여 년 이상을 우리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탓이에요. 뭐냐면 받침이 없어요. 이거는 받침이 있잖아요. 여기. 받침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메구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하는 일본 사람들, 일본어 그게 모라식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영 원어민의 파닉스의 가장 핵심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이 초성 종성화, 이 에너지 절감의 법칙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수단이 뭐냐면 바로 초성 종성화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감히 제가 여러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정말 바로 영어 성공의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공의 문. 정말이지 제가 이 언어 배우는 정도는 바로 우선 영어 알아듣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는 정도는. 그래서 이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영어를 내가 파닉스를 영원어민처럼 파닉스를 발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어느 영어 교육에서도 보면은 발음에 대한 정말 이론적인 그 근거, 영원어민 파닉스가 어떻게 발음되는 것인지 이런 걸 갖다 자세하게 나눈 책이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얘기하는 국내 세계 최초라고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영어 성공의 길로 들어서셨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써 있는데요. Concrete Pictorial Abstract Approach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아서 추상적인 개념을 보이는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교육을 하면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이런 교육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원어민 파닉스를 애매모호한 소리를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이 한글로 표기했기 때문에 영원어민 파닉스를 빨리 익힐 수 있다. 또 영원어민 파닉스를 빨리 익히면은 바로 영원어민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알아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최상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 예? 예. 그거를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말씀드리면요. comprehensible 자, 교육 방법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comprehensible input. 예. 그러니까 자, 걷는 아이한테 이제 겨우 서면은 정말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이제 겨우 기어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어떠냐? 뛰어가라는 거죠. 응? 기어가는 아이한테 뛰어가라고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실패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 학습자가 이해 능력이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까지면은 여기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주어줘야 금방 스스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자기 만족도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영어 교육을 이거 뭐 처음부터 알파벳을 가르쳐 놓고 단어를 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문법을 하고 정말 생활 영어에서 쓰지도 않는 문법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빵빵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서 아주 틀린 영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국내 세계 최초로 이 바로 한글로 표기했다. 애매모호한 영원어민 파닉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조금 주장하는 것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도 또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자, 저는 이제 이 실러블은 그냥 영어 의문학에서는 실러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러블이라는 단어를 쓰지 이렇게 저처럼 나눈 경우가 없어요. written syllable, 그 다음에 sound syllable 이렇게 나눈 경우는 없어요. 자, written syllable은 뭐냐면은 옛날의 syllable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syllable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그 syllable대로 나눠서 발음을 하면은 절대로 원어민 파닉스가 안 되는, 지금은 이 영미인들이 발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장된, 쓰이지 않는, 소용없는 그러한 실러블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written syllable에서 그냥 사전에 이렇게 쓰여지는 syllable,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syllable, 예,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영어 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거예요. written, 예, 예, 이렇게 발음해야 written syllable, 예, 이렇게 발음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sound syllable인 거예요. 제가 나눈 거, 이게 바로 sound syllable인 겁니다. 이게, 예?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상당히 제 영어 훈민정음에, 여러분 이제 그 영어 훈민정음에 이 sound syllable대로 발음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영원어민의 파닉스대로 가깝게 발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면 누구나가 다 이제 영원어민 파닉스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사실 영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제가 70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원인을, 왜 내가 영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진짜 50년 가까이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다시피 했는데, 예, 그런 이제 연구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기에서 제가 일종의 직관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투이션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영어 훈민정음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영어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장년 영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출간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라는 바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짧은 글 제가 이제 쓴 것을 이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 70% 이상이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가 가능하도록 제가 좀 도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55년이나 영어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더구나 영어 회화를 배우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가 지금 25년 이상, 예, 약 30년 동안, 예,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제 나이 58에 58에 환갑을 이제 소위 60을 앞두고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어 실력이었어요. 예, 야, 이렇게 했는데도 내 영어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뭘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영어 회화를 배우기 좋은 환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의 청장년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 영어 회화를 그렇게 좀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에? 그럼 그걸 갖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영어에 실패하는 그 원인을 갖다 이제 살펴봤어요.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제 세 가지 언어죠. 관계되는 게 영어의 파닉스, 예, 의문학.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의문학. 한국어 의문학은 뭐 제가 아는 거니까, 예. 그 이제 한국어는 정말 비교적 쉬운 것이 뭐냐면은, 자, 기억하면은, 예, 기억은 딱 우리가 발음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영어는, 뭐, 지난번에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거를 발음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A에 대한 알파벳
A의 발음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아, 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우문학을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영어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일본어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배운 바로 일본어 모라식 발음. 예? 일본어 모라식 발음. 일본어 모라식 발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받침이 없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을 배운 우리 선배들께서 그걸 배운 영어 선생님 선배들께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초성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이렇게, 예? 그 자음인 경우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영어 가르치는 분이 제가 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영어의 파닉스는 에너지 절감의 법칙으로 진화했다. 또 에너지 절감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초성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자음인 경우. 예.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일본어를 제가 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일본어의 이 모라식 발음이라는 것이 우리 영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거대로 지금 우리 외래어 표기법, 초등학생들,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요즘에는 이 한글 배우죠. 예. 걔네들이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일본어 모라식 이 외래어 표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쓴 거예요. 이 지금 국어 국립원 거기에서 국어연구원인지, 예, 거기에서 지금 외래어 표기법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 영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고쳐졌으면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원인을 이제 나름대로 알게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좀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진짜, 과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어 실패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책, 이것이 과연 진짜 영어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지금 한 10몇 년 됐죠. 이제 나온 지. 예, 나와서 이제 좀 가르쳐 본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22개 근육, 이게 한국어에 발음할 때 사용되는 근육하고 이 영원어민 파닉스를 사용하는 영원어민들이 발음할 때 쓰는 근육하고 이게 쓰임새가 다릅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22개 근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40개 근육이라고 이렇게 40몇 개의 근육이 발음할 때 쓰여진다 하는 얘기도 이제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한국인은 이 말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자음은 발음하는데 힘들어요. 모음보다. 자, 아, 에, 이, 오 얼마나 쉬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발음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하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자음하고 모음하고 어떤 게 발음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음이 이게 더더군다나 우리 자음은 이게 영어의 자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의 지읒 하면은요, 우리는 지예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 영어원들이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이렇게 즈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즈 안 하고 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에너지 할 때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원어민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리를 더 순화시키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순화가 되니까 영어가 음악처럼 부드럽게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이렇게 5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 원어민 우리 한국인이 영어 실패하는 그 원인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해결 방안을 이제 찾은 거죠. 원인을 정확히 알면 뭐 모든 어떤 분야에든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과 그 원인을 알면은 그러면은 바로 해결 방안을 해결책을 찾기가 조금 수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본 영단어, 예? 예, 미국, 영국, 또 우리 한국, 수능 기본 영단어 예, 이렇게 3,000개씩을 다 합쳐서 보니까 한 3,000 몇백 개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쓰여지는 또 영단어, 좀 필요한 영단어는 제가 이제 좀 보태가지고 쓰는데 3,789개, 총 3,789개의 기본 영단어를 이제 영단어의 그 영원어민 파닉스를 한글로 표기해서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 한번 또 비교를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연음 발음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연음 발음. 이 사운드 실러블로 발음을 하면은요, 영원어민 파닉스가 되는데, 영원어민 파닉스의 핵심 부분은 영어의 핵심, 발음의 핵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액센트. 예? 스트레스만 딱 제 위치의 것을 딱 스트레스를 해주면은 그 뒷소리는 사실 약간 얼버무려되고 거의 안 들려도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어민 파닉스는 스트레스 그것만 빵 해주면은 그 뒤에 소리는 거진 안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글은 뒷소리도 다 발음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한글은 한글은 이제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해요. 한글은. 국인이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의 이제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한글의 그 표준어 발음법이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실러블의 이 시간이, 한 실러블의 이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어는, 이게 뭐냐면, 리듬이 있는 영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이나 이 미국인이 우리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러면은 이 영국이나 미국인은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리듬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리듬이 있는
랭귀지다. 이제 영어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에는 말이죠. 정확한 발음이 없어요. 정확한 발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발음을 하실 필요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액센트 스트레스 부분만 좀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성을 이 종성으로 이 자음 초성이 자음인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에 받침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발음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이제 우리가 애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애플. 이거는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원어민 파닉스가 아닌 거예요. 이게 written syllable로 하면 옛날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애플로 발음을 했을 거예요. 제 짐작에. 그러나 지금 영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바로 이 피읍, 이게 소리가 세잖아요.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모음보다. 그러니까 이 피읍을 갖다가 또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그러면 애플에 이게 액센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 센 발음이 있기 때문에, 피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알아낸 것은 뭐냐면 에너지 절감 법칙으로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를 하는 그 방법은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게 여기에 이 자음, 이 음절에 있는 센 소리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 자음을 바로 여기다가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어 훈민정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애플로 돼 있잖아요. 애플. 그러면 저절로 여기에 액센트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훈민정음을 익히시면은 상당히 많은 영단어의 액센트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러니까 이 파닉스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어 훈민정음으로 연습하시면은 저절로 액센트도 상당히 부분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시간으로 제가 이제 마치는데 오늘의 이제 주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첫째는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이제 반복 복습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추가돼야 되냐면 소리 내서 가급적이면은 크게 소리 내야 됩니다. 입 안으로 혼잣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근데 이제 소리를 아무 데나 이렇게 크게 내지를 못하니까 바로 자가 발음 교정 카드를 제가 책에다가 이제 삽입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접어서 이제 귀에 입에 대고서 이렇게 발음 연습을 이제 하면은 작게 해도 크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 내서 반복 복습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comprehensible input. comprehensible input이니까 comprehensible input인데 이 영어 훈민정음에 이거 한글로 돼 있으니까 발음이 얼마나 쉬워요. 한글을 아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영원어민 파닉스에 상당히 근사하게 가깝게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은. 그렇게 연습을 해 두면은 바로 영원어민이 그 연습한 영단어는 영원어민 말하면 들려요.
들립니다. 꼭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훈민정음은 바로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다. 예? 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그런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예, 이제 소위 pictorial, 그러니까 abstract, 추상적인 영원음인 파닉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또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픽토리얼하게, 예? 픽토리얼하게 바로 이 한글로, 한국인 누구나 다 아는 한글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 훈민정음은 사실상 영어 알아듣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이 높은 교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예? 이것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어 훈민정음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믿고 6개월 내지 9개월이면은 정말 연습한 영단어는 그냥 들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좀 양해하십시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충현이었습니다.